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브라운 복덕바입니다. 다음 주는 상당히 빅 이벤트가 걸쳐 있는 10월의 마지막 그리고 11월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정말 요즘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 방불케 합니다. 그냥 매일매일 크고 작은 일들이 뻥뻥 터지는데 정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사방에서 두들겨 패는 소식들이 날아오는 걸 볼 수 있죠. 당장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11월을 여는 첫날 미국 FOMC, 미 연방준비위원회 중앙은행 기준금리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시장에선 90% 이상 동결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에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금리 인하 신호가 아니라 긴축 상태를 그대로 유지, 그냥 석고동상이야. 좀처럼 움직이질 않죠. 긴축 상황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12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중동 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경기 불확실성이라는 물음표가 미국 중앙은행으로서는 부담이죠. 그래서 금리 동결로 방향을 선회할 것 같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둔화세를 보인다 하지만 이게 그리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예상보다 지표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상은 예상 궤적 안에서 상승 쪽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을 뜨겁게 달궜던 미국 국채 10년물은 살짝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5% 선을 넘보고 있는 추세죠. 2년물과 30년물은 이미 5%를 뚫었고요. 아마도 10년물은 11월 들어가면서 비슷한 수치로 5% 선을 통과, 5.5%까지 그 자리를 노리는 여전히 배가 고픈 사자의 발톱을 드러내고 그냥 시장을 찢어놓을 기세로 덤벼들 겁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은 반면에 재정적자라는 빵꾸가 나 있어서 이걸 메우려면 지금 미국 경제 체력에 기반한 국채를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떡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나스닥, 미국 주식은 알아서 지갈길 가면 되는 거고 코스피가 거의 처참하게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니 당연히 금융시장이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코스피 거래량이 2023년에서 2018년 후반으로 훨씬 후퇴한 느낌을 가지게 할 정도죠. 2300선이 무너졌다가 겨우 회복을 했는데 이거 부동산 시장하고 맞물리는 궤적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로 MZ세대들이 금융자산을 가지고 주식 수익률이 지지부진, 아예 이 자금을 빼서 부동산 쪽으로 틀고 상반기 대출을 얹어서 본물 쏟아지듯 부동산 쪽으로 진입을 했었죠. 그 지렛대 역할을 해주던 게 바로 시중은행의 상반기 저리의 주담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얼굴 싹 바뀌었죠. 워낙에 공격적인 대출 증가세로 하반기를 이어서 연말로 가는 시점에도 9월달 2조 4천억이라는 금액이 폭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어정쩡한 수치라는 것이 그대로 가계대출 증가액, 특히 주담대 대출액 폭증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거 분명해 보이고요. 주식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대체제 부동산에서 맞다이를 떠보겠다는 건데, 아니 부동산이 주식처럼 바로 까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큰 착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워낙 상반기 대출이 시중은행 금고 대방출식으로 터주는 분위기였고 이를 기점으로 분양시장이 꿈틀거리고 전매 제한 풀리면서 주식 못지않은 황금성 기대하고 부동산으로 막대한 자금 들고 다이빙을 한 건데 이거 물이 다 차지하는 풀장이야. 그냥 머리를 그대로 받게 생겼어요.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급증이라는 키워드를 금융당국에서 쥐잡듯 잡으니까 추가 금리를 더 올려버리는 기현상도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대출을 쪼이는 것에 대한 불만보단 이거 거의 피약적인 즐거움이 있는 것 같네. 때리면 때릴수록 기분이 좋은 거야. 금리를 기존 은행채 5년물 이건 고정금리 기준이고 코픽스 요건 변동금리 기준이고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어버리는 추가금리 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은행으로선 전혀 손해가 없는 장사지. 그러니 은행 상반기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금을 땡겨온 입장에선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거죠. 바로 대출을 실행하면 다음 달부터 원리금 이자가 화살처럼 날아오는 거죠. 이거 비처럼 내리는 거라 피하지도 못해. 고스란히 내 계좌를 슥 하고 훑고 가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고스란히 연체로 가는 가시밭길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8월 말까지 연체율이 전달보다 0.43%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수치가 심각한 건 2020년 2월에 꼭지를 찍은 수준까지 이른 수치란 얘기죠. 액수로 따지면 2천억이 증가한 2조 2천억에 달하고요. 가계대출, 신용대출, 기업대출 모두 모여라 꿈동산. 자칫 잘못하면 빚폭탄 터지게 생겼습니다. 대출 땡길 때는 뭔가 짜릿한 느낌이 들지만 이게 무대에 불이 꺼지고 관객이 떠나면 밀려오는 공허감, 아니 공포감이라고 해야죠. 매달 노코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그것도 내 계좌를 훔쳐가는 월급 루팡이 되는 거니까 그냥 슥 하고 긁어가는데 요 정신 차리고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쓸 돈이 바닥인 거야. 그렇다고 그렇게 고생 카푸어처럼 살았는데 이젠 그렇게 기대 만빵이었던 집값에 빵꾸가 나고 있으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임금 근로자 기업 규모별 소득을 보면 상당히 실질소득 쪼그라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집을 사줄 고액 연봉자들이 지금 줄어가고 있다는 건데 그 집 누가 사줄 거냐고. 현실적으로 몇 배 오른 집을 시원하게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 딱 나오죠. 결국 이전에 부동산 호황기에나 볼 수 있었던 시세 차익이라는 말은 이미 물 건너 가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주담대를 미치도록 받아든 MZ세대의 공격적인 자금 끌어모으기는 10월까지 주담대 규모를 상한가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 그렇게 무겁게 들어올리긴 했는데 역도에서 1차 시기 완성하기 위해선 그 바벨 안전하게 내려야지. 근데 대출 금리만 들여다봐도 이거 뉴스위크지야. 주마다 금리가 올라서고 있으니 그렇게 억지로 일으켜 들어올린 대출 안전하게 경착륙시킬 살짝 내려놓을 힘도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 연체율 터지게 되는 거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집을 처분하려 해도 이게 회전판이 제대로 돌아가나 집이 돌지를 않으니 돌아버리게 생겼는 거야. 주로 젊은 층이 동탄, 화성 쪽으로 갭2 명목으로 진입 많이 했죠. 근데 여기 막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매물이 오늘 14만 건을 찍었습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지표입니다. 경기권에서 하루에 거의 2,000건 가까이 매물이 폭증을 했다는 건데 위기의식 느낀 거지. 인천 역시도 송도 쪽으로 폼나게 진출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반토막 시세에 대한 공포. 여기도 매물이 32,000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거래가 회전이 안 되고 있으니 아마 하락을 넘어서 폭락으로 갈 가능성 높을 겁니다. 역대급으로 거래량은 수직 하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상반기에는 이런 위기에서 구해주는 한두 개 동아줄이라도 하늘에서 내려와서 구해주는 정책적 사이드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마다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DSR이라는 걸 추가해서 가상금리 붙이겠다는 발표까지 했죠. 당장 연내에 시행할 거라는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5천만 원인 차주가 4.5%로 대출을 하면 4억 받을 수 있는데 스트레스 DSR 도입이 되면 3억 4천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스트레스죠. 이게 콕 집어서 표적 가상금리를 적용한다 해서 강조점 스트레스라는 말을 붙인 건데 그냥 뭐 우리는 스트레스로 들릴 뿐이죠. 그리고 내년 주택금융 관련 출자 예산 빵원됐습니다. 작년 2,500억가량 출자라는 금액을 전액 삭감을 할 정도로 대출을 잘라버린 거죠. 그만큼 지금 가계부채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책금리에서조차 SOS가 안 되니 지금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은 뭐 가장 큰 고통 속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오늘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IMF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분명히 내놨습니다. 그러니 상황 심각한 겁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서울 분양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샘플로 나오는 게 있는 게 바로 얼마 전에 분양했던 개봉 호반 서밋. 분양가 장난 아니었죠. 84제곱 14억에 가까웠어요. 주변 시세는 개봉 푸르지오 84제곱 8억 3천선. 최대 7호 가정을 하자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4억 비쌉니다. 혀를 내두를 정도죠. 그래서 결국 계약률이 딸려서 계약 포기자 70명 넘게 나왔는데요. 그동안 뭐 아껴뒀던 통장 다 날아갔죠. 그래서 무순위로 나왔는데 14대 1로 나름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무순위로도 끝까지 잔여 물량 털지 못했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이 된다는 소식이 문자로 날아왔고요. 이 한 통의 문자가 정말 서울 부동산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고금리 얘기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일단 무주택자들이 최종 위너가 될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온갖 조롱으로 지금 유주택자들이 길을 팍팍 꺾는, 그래서 호구 잡으려는 심리전을 펼치는데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요. 지금 다 죽게 생긴 게 유주택자들이야.
무슨 소리야? 매출 크게 안 일으켰고 집 무리하게 사지 않은 사람들이 향후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날 수도 있는 부동산 대한파 속에서 다시 세팅이 되는 판이 깨지는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다음 주 시장 상황 잘 살피시면서 벨트 꽉 매고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다음 주 아주 중요한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사건 터지게 되고요. 그리고 주말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한 통의 문자, 이게 부동산 시장이 본격 변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충격파를 주는 사건이죠. 은행과 차주,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금리의 함수 관계는 끝도 모를 부동산 하락, 아니 폭락으로 가는 새로운 부동산 지형도를 만들어낼 가능성 크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